지방 소멸이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게 수도권으로만 쏠리면서 말 그대로 지방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절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아주 새로운 청사진, 그 핵심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꾸 지방을 떠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왜 지방에 있는 대학과 기업들은 같이 쉼을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문제는 이게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도미노가 뭐냐면 바로 인재 유출이에요. 똑똑한 청년들이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싹 빠져나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도미노, 기업이 휘청거립니다.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경쟁력을 잃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도미노, 대학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졸업해봤자 지역에 갈 회사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점점 외면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지방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진짜 원인은 그럼 뭘까요?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건지 가장 결정적인 실패 요인 세 가지를 하나씩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한마디로 엇박자입니다. 지방정부는 지역대학을 살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지역산업이랑 대학을 어떻게 엮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 같이 모여서 회의는 열심히 하는데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만 오고 가는 거예요. 계획은 그럴듯한데 이걸 실행할 힘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실패는 동상이몽이에요. 대학이랑 기업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기업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외치는데 대학에서는 수십 년 전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둘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인재 미스매치의 핵심 원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실패는요. 마치 똑같은 사이즈의 옥만 나눠주는 것 같은 재정 지원 방식입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똑같은 기준, 똑같은 지원을 하는 셈인데요. 아니, 부산은 항구도시 특색이 있고 강원도는 산악지역 특색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옷이 다 맞겠어요? 이런 획일적인 지원이 오히려 지역만의 개성과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의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해법은 뭘까요?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대학을 단순히 학생 가르치는 곳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 경제 전체를 단단하게 붙들어매는 닷, 그러니까 앵커로 만들자는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앵커, 즉 닷이 하는 역할이 뭐죠? 배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게 딱 고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대학이 지역의 중심을 꽉 잡아주는 앵커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둘째, 그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게 하고, 셋째, 아예 그 지역에 뿌리 내려 살게 만드는 것. 이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을 바로 대학으로 삼자는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 정반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대학이 지역 산업에 딱 맞는 맞춤 인재를 길러내면 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되고요. 좋은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면서 도시는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멈춰있던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좋습니다. 앵커라는 비전 참 멋진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짚었던 세 가지 문제점 기억하시죠? 엇박자, 동상이몽, 똑같은 옷. 이 문제들을 해결할 세 가지 구체적인 처방전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처방은 스마트한 지휘본부를 만드는 겁니다. 지자체에 있는 대학 지원 조직, 이른바 라이즈 센터를 진짜 전문가들로 채워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들고요. 여기에 기업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 목소리를 바로바로 듣고 또 지역 대학들끼리 힘을 합칠 수 있는 연합체도 만들어서 지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공유될 거고요. 두 번째 처방은 인재 맞춤형 풀코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는 지역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실용적인 앵커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요. 또 짧고 굵게 핵심 기술만 배우는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과정도 만듭니다. 교수님들도 기업에서 온 전문가들이 직접 맡게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졸업하고 나서 지역에 남는다?
그럼 정착 지원금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까지 아주 파격적인 선물을 주는 거죠. 이 중에서 정말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역인재 정주 마일리지라는 개념입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쌓는 마일리지처럼 지역에 기여하는 만큼 혜택이 차곡차곡 쌓이는 방식이에요. 원리는 간단하지만 효과는 아주 강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것처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오래 머물수록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일리지는 나중에 집을 사거나 창업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처방은 돈의 물꼬를 완전히 새롭게 트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다 정해서 찔끔찔끔 지원금을 줬다면 이제는 통 큰 보조금 하나로 묶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중앙정부 눈치 볼 필요 없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과를 잘 내는 지역에는 보너스, 즉 인센티브를 더 줘서 서로 더 잘해보려는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멋진 계획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계획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실행이죠. 다행히 이 계획에는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의 로드맵 함께 따라가 보시죠. 타임라인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먼저 2026년에는 지자체와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RIS 센터를 강화하거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스템의 뼈대를 세우는 데 집중하고요. 그리고 2027년부터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고 대학 연합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살을 붙여나가면서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들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소멸이라는 정말 거대한 위기 앞에서 대학을 그 해결의 열쇠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자, 과연 이 계획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학이 정말 침몰하는 지역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닷, 진정한 앵커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그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